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운TV의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도 김재성 변호사니까 함께해서 참 좋은데요. 작년 12월 19일에 방송을 처음 시작해서 정확히 1년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구독이 뭔지, 좋아요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4,000명이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정말 따뜻한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로운TV 방송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김재성 변호사님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김재성 변호사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혁 변호사님께서 사건도 정말 많으시고 바쁘게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 가서 그만두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만드시는 것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물어보는 건데, 진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왜 방송 시작한 거예요? 네, 진짜 빨리도 물어보시네요. 사실 김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사무실을 열고 일을 할 때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의뢰인분들도 있으시지만, 사무실을 알리려면 어쩔 수 없이 광고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블로그에 법률 정보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검색 포털에 노출 알고리즘인가? 그게 노출되게 하는 일정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쩐지 저도 블로그에 법률 정보 같은 거 막 올리고 그러면은 아예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정보를 올리고 나면 제가 내 거를 검색해서 내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내용의 중요성보다도 그 몇 줄 쓰고 사진 넣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그 노출이 잘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몇 달 하다가 일하면서 하기가 힘들어서 광고회사에 이렇게 맡기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틀린 정보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도 바쁘시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틀린 정보도 정보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블로그 내용들이 과장된 광고거나 일부 이례적인 사례를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게재를 해놔서, 그래서 제가 매번 방송 때 인사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처럼 이 생활에 그 도움이 되는 정확한 법률 정보를 내가 직접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주 그렇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시고 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방송을 하면서 좀 힘든 점도 있으시고 하셨을 텐데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재성 변호사님 섭외하기 제일 힘들었습니다. 항상 저도 그렇지만 김재성 변호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이 스케줄 잡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주제를 정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형법 조문이 372개인가 그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 시민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주제를 생각해내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변호사님이랑 같이 방송할 때 저한테도 어떤 거 준비하라고 내용을 주시잖아요. 네. 저는 그거 답변 준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와, 정말 로운TV는 엄청난 정성으로 만들어지네요. 알면 좀 형이라도 바로바로 좀 나오고 해. 2021년도 정말 연애처럼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은 어떤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제일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솔직히 생활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재판도 미뤄지고 조사도 미뤄지고 사실상 법률 서비스도 마비 상태였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그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법률 행정도 사실상 정지가 돼서 영향을 받을까 싶었던 법률 시장조차도 침체되었다는 내용을 접한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코로나가 엄청난 이슈이기는 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혼 사건은 엄청 늘었다고 하던데 코로나가 이제 가정 파탄의 새로운 원인까지 되었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씁쓸하기도 하던데요. 이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정인이 사건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뉴스, 재판 검색 내용, 그리고 기자님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통해서 재판의 진행 내용을 일주일에 몇 번씩 촬영을 해서라도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정말 가슴 아팠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는 사건이긴 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 작고 작은 신체에 그렇게까지 사람이 잔인할 수 있었는지 정말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정인이 사건도 이렇게 또 해가 또 넘어가게 되네요. 이외에도 법률적 쟁점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기도 했고,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것도 정말 올해 이슈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해가 넘어갈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대선 관련 여러 이슈나 대통령 공약을 통해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들도 있을 건데요. 그러한 내용들도 로운TV에서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김 변호사님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의식은 정말 환영합니다. 저도 재밌게 방송을 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재미의 측면에서는 거의 EBS 교육방송과 거의 후각을 다툴 정도로 다른 방송에 비해서 재미가 있는 방송은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관심 있게 방송을 봐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끔 방송을 보기는 하는데 재미는 없는 건 확실히 맞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 변호사님 방송 보면 변호사가 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렇게 EBS 컨셉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B, 방송, S, 슈퍼짱. 짱! 센스 있네. 그래도 새해에는 꼭 법률 방송만이 아니라 김 변호사님이랑 같이 야외에 놀러가서 하는 방송도 뭐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네요. 우리가 올해는 못 했는데 그 라방인가?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근데 그거 보는 사람 없으면 우리 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의외로 김 변호사님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시다니까요. 꼭 참여해봐야겠네요. 김 변호사님도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 건네주시죠. 네. 저도 이 변호사님 때문에 언급결에 방송까지 함께 하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정말 보람도 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로운TV에 보내주신 관심에 저도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2022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정말 코로나도 회복돼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코로나 이전으로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